아예 선언을 했어요. Google Search is AI Search.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AI 서치야. 제미나이가 앞에 숫자가 바뀌지 않을까. 가장 뜨거운 열정가들이 모이는 행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열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뭔가 해내고 말겠다. AI가 어떻게 모든 구글 생태계 안에서 잘 연결되게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도항구입니다. 네, 테크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또 첫 방송인 만큼 가장 핫한 인물, AI 분야의 한국의 이분이 AI에 대해서 가장 쉽고 가장 깊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또덕진 AI 분야의 현인, 네, 김덕진 소장을 모셔봤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이는 좀 민망하고요. 그냥 AI 열심히 떠들고 또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특별히 김덕진 소장을 모신 거는 네. 좀 너무 부럽습니다. 구글 I/O 2026 네. 미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저희가 뭐 도기자님하고도 여러 뭐 행사들을 갔지만 이번에 제가 또 구글 I/O 처음 가봤는데 이제 꼭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구글 I/O가 이제 다른 행사들도 뭐 그런 데들도 있지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초대받은 사람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나 못 가고 이제 제가 보니까 구글러 분들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다 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갔죠. 진짜로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축제처럼 즐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구글 I/O는 개발자의 코첼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놓쳤던 게 네. 그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태양이 그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 엄청 뜨겁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너 좋아하잖아. 너무 처음에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랬는데 거기 이제 다 야외잖아요. 근데 이제 선크림도 솔직히 제대로 못 바르고 갔다 보니까 막 여기 살이 다 타가지고 지금 막 껍질 까지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와 진짜 미국의 햇빛은 다르다. 그래서 와 이게 괜히 선글라스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끼면은 눈 실명되겠다 할 정도로 꽤 이제 덥고 이제 뜨겁고 그런 고생했지만 그래도 또 열정적이었던 무대를 잘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K-뷰티 지금 기초 화장품 한국이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크림 바로 물고 가야 돼. 바로.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그냥 선크림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허용을 안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이제 행사를 보면서 와 진짜 이 구글의 어떠한 분위기나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창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대표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구글 이제 본사도 이제 좀 투어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구글의 어떠한 전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제가 특강을 좀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번에 구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를 했고 또 구글 I/O의 맥락을 조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의 개발자들 또 오고. 네, 맞아요. 가장 뜨거운 열정가들이 모이는 행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가면 느껴져요. 제가 2014년에 갔었어요, 저도. 와, 진정한 오지시네요. 잠깐만, 2014년이면은 지금 12년 전에 정확하게. 네, 제가 갔다 오고, 제가 간 걸 보고, 제 후배가, 선배 저도 제발 거기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또 이제 후배를 2015년에 이제 구글에 부탁해가지고 또 취재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개발자 행사를 보면 그 열기가 느껴져요. 그렇죠. 뭔가 해내고 말겠다.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구글 I/O 2026년은 AI가 어떻게 모든 구글 생태계 안에서 잘 연결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의 어떠한 모든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구글이.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의 일종의 어떠한 표준 규칙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겠다는 철학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태계의 연결 뭐 예를 들면은 구글과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거나 그 안에서 쇼핑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데 그 안에서 제미나이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동작을 하고 그 안에서 개발 앱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림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딱 뭐 12년이면은 거의 뭐 띠가 한번 도는 거잖아요. 근데 띠가 한번 돌았더니 동갑이 된 이제 어떻게 보면 띠동갑이 된 AI 구글 I/O 행사가 이제 또 한 번의 그러한 좀 온라인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이나 AI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어떤 것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보다가 예전에 이제 구글이 약간 흔들린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연합군에 살짝 흔들리는 스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글이 항상 그 얘기했어요. 자기네는 AI를 서비스에 넣어서
넣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는 회사라고 항상 포지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구글 포토, 그다음에 구글 지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롬, 음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글 렌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되게 다양한 서비스에 그냥 자연스럽게 AI를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은 이 서비스가 없으니까 구글은 그거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생활 깊숙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흔들렸던 게 이번에 딱 보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서비스에 말씀하신 대로 아 약간 흔들렸던 거를 좀 다시 자세를 잡고 대응을 한 다음에 네. 쓱 여러분 원래 쓰시던 서비스에 드디어 AI 네. 다 올라갔어요. 뭐 이런 스타일의 발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순다피차의 그 CEO가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10억 명 이상의 서비스를 13개 정도 갖고 있대요. 오. 그리고 30억 명 서비스가 5개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있어요? 했더니 크롬, 안드로이드, 유튜브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메일, 지메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에 이미 AI가 다 녹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순다 피처이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숫자를 키노트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 정도 숫자의 수치를 얘기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를 바꾸면서 예를 들면 트릴리언이었나 하여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빌리언 정도를 썼는데 그다음 트릴리언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키노트에서 이 정도 단위의 이 숫자를 얘기할 줄 몰랐다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만큼 토큰 사용량이나 그쵸. 여러 가지에서 자랑을 했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미 구글 검색을 하면 맨 위에 뜨는 게 AI 서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AI 서치에서 그게 다 나오는 게 제미나이 토큰 쓰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무료로 막 그냥 구글링 하다 보면 계속 AI 쓰는 토큰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 검색 서비스하고 이 생성 AI 검색 서비스 인프라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10억 명 검색 사용자, 30억 이제 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프라 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스타트업들 오픈AI라든가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사용자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이미 쓰고 있는 10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프라가 좀 다른 인프라 구조다 보니까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아마 그걸 잘 현명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런 맥락들이 조금 이제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개발자 행사에서의 좀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걸 느꼈었던 맥락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도 기자님 예전에 저랑도 이제 CES 종종 가실 때 이 CES 같은데 현장에 갔을 때만 딱 느낄 수 있죠.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안과 관련돼서 도 기자님 무슨 사진 하나 갖고 막 베가스에서 했었던 거는 뭐 베가스에서만 기억해야지 애플이 그렇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들이 있는데 실은 제가 핸드폰으로 네. 사진을 하나 찍어온 게 있어요. 이제 들어가는 이제 무대 쪽으로 볼 때 다 벽이 있고 벽에 포스터나 이미지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건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Dream it, 그죠? Dream it, prompt it, play it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꿈꾸고 프롬프트 치고 바로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티그래비티에 이번에 실제로 이제 AI 개발 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사람이 뭔가 내용만 치면 바로 실제적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체험 부스 중에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걸로 바로 쳐가지고 게임 만들고 게임 플레이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티그래비티 아케이드라고 돼 있는 건데 제가 이걸로 되게 놀랐던 게 10년 전이든 아니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식으로 써 있어야 되냐면 Dream it, Code it, play it 이렇게 써 있거나 코드잇이 사라졌군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모든 이번에 보면 모든 메시지에 코드가 들어갈 때에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이게 왜 큰 변화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이번에 구글 I.O.가 개발자 행사인데도 대부분 라이브 부스를 하거나 데모를 할 때 찐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실제 시연한 게 꽤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갖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구글 I.O.라는 행사는 정말 전통적인 개발자들만의 행사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계속 얘기하고 어떠한 그 쇼잉을 해줬던 것들로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는 프롬프트 치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이신 분들은 또 더 잘하지만
그냥 내가 아이디어 있는 분들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이제 메인 부스 말고도 나머지 부스들에서도 핸즈온 세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보통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주는데 시연하는 걸 보여줄 때도 보면 전통적인 개발자분이 한번 하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약간 이제 마케터분 같은 분들이 네네. 이제 일부러 제가 뭐 만들고 싶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되게 가볍게 하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구글 I/O의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항상 이야기했던 이제 코드를 쓰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코드가 이제 프롬프트를 우리가 쓰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꿈을 같이 꾸고 누구나 프롬프트를 치고 그걸 갖고 내가 앱을 만들어서 실행하자. 네. 라는 관점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좀 신선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I/O가 저처럼 전통적인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이제 나도 와도 되는 데구나. 이제 나도 같이 상상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티그래피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약간 가볍게 쓸 수 있는 에디터가 있거든요. 프로그램 그쵸? 짜는 거. 네네네. 그거 뭐 어차피 동일하잖아요. 기사를 쓸 때도 워드프레스 갖고 글을 쓰듯이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썼던 게 있었는데 MS가 VS 코드라고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개발자 너무 쉽게 그걸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이제 자기네가 웹세상하고 모바일을 먹었는데도 우리가 개발자들이 쓰는 툴을 밀고는 있는데 모르고 좀 잘 안 먹히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안티그래피티 계속 작년부터도 이제 AI 할 때도 이제 자기네 그렇죠, 툴 같은 거 그렇죠. 계속 내놓고 있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에이전트 또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직접 하는 업무도 엄청 개선도 하시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그 기능까지 넣어버리고 이제 노코드도 가능하게끔 이제 말로만 그렇죠. 해도 바이브 코딩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안티그래비티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좀 몇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일단 안티그래비티가 버전 1.0에서 2.0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세 가지 버전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나 모듈 같은 걸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통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앱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앱을 그냥 안티그래비티 안에서 만들고 심지어 그거를 등록시키는 프로세스까지 그 안에서 다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앱스토어에 올라갈 안드로이드에 올라갈 이 스마트폰의 앱을 구조 설계하는 거에 대한 잘 모른다. 네. 걱정 마라. 거기에 대해서 이번 MCP를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미나이 쉽게 말하면 그 안티그래비티에서 뭔가 나 이런 앱을 만들고 싶어라고 치면 얘가 알아서 쉽게 말하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안드로이드에 사전 같은 거를 얘가 그냥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개발을 할 때 이 코드를 써야 되를 직접 치는 게 아니고 그게 연결돼 있는 MCP에서 가져와서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그 행동도 이제 제가 직접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인지 또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또 이제 현장에서 또 재밌었던 게 한국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한국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구글의 여러 가지 데모에 한국의 맥락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세 개 정도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사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뭐가 나왔냐면 한인 식당 사례가 나왔어요. 한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직원을 고용하려는데 잘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엔 이분들이 그래서 AI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맨 처음에 한 게 이런 구글의 제미나이 계열 이런 걸 갖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자기네 포스터도 만들고 뭐도 하는 걸 막 쓰고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까처럼 야 내가 일자리가 안 구해지는데 아예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사이트를 만들어 볼까? 라고 그냥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제미나이랑 안티그래비티를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자기네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네 어떤 구인구직을 하려고 만든 건데, 그럼 그걸 확장하면 되겠네. 그래서 개발을 모르시는 그분이 뭔가 이 한인 식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사용자 수가 몇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공식 영상에서 딱
한인 식당의 사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근데 네. 그게 새롭지 않은 게 이미 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여러분 김덕진 소장이 실제는 자기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네. 뭐 일하려고 막 하다가 네. 거기서 사장님이 네. 필요한 걸 만들어드리고 다니잖아요. 저 맞아요. 취미로 요즘에 막 메뉴판 만들어드리고 주문하는 거 막 만들어드리고 막 요즘에 또 MCP들이 잘 되니까 그러긴 하는데 뭐 그때는 이제 뭐 다른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나이로도 그걸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 많은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인의 이제 사례를 보여줄 때 되게 흥미로웠고 두 번째는 글래스를 보여주는데 네네. 이번에 또 삼성하고 두 개 해가지고 이제 와비파커랑 네. 또 삼성전자랑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 이 3사가 이제 한 거잖아요. 기술은 삼성전자가 만들고 실제 디자인 안경 만드는 디자인은 두 개가 했는데 일단 거기서도 세 개 중에 두 개가 우리나라랑도 흥미로웠는데 더 흥미로웠던 건 이제 그 현장에 가서만 느낄 수 있는 핸즈온 세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섰는데 그거 또 스마트 글래스는 또 김덕진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의 스마트 글래스 체험 1인자예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있는 글래스를 체험해 볼 수 있대서 1시간 반 넘게 줄 서서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 시나리오에 재밌었던 게 실은 이번에 그 가을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 글래스에는 네. 오디오만 있고 이 화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 구글 글래스 이제 이번에 나올 구글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나중에 뭐 체크를 해봐야 될 건 XR 글래스 같은 구글 그냥 구글에서 나온 안경이라고 할게요. 구글에서 나오는 이번에 나오는 안경의 이번 가을 버전은 얘가 마치 이제 우리가 쓰는 메타 글래스처럼 메타 글래스 초기 레이밴 같은 것처럼 카메라는 있고 오디오 골전도는 되는데 요게 화면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험해봤을 때는 화면이 있는 프로토타입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버튼을 누르면 요 우상단에 화면이 떴다가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면이 없는 거로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체험에 뭐가 있었냐면 실시간 동시 통역하는 이제 체험 부스가 있었어요. 또 얼마 전부터 계속 그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구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끼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부스 체험이 한 4-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맥락이 비슷하겠네요. 이제 알파고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려고 했었던지 제가 이제 안경을 딱 끼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맨 처음에 바둑판이 있어요. 근데 바둑판을 제가 바둑을 모르잖아요, 잘. 근데 바둑이 좀 두어 있거든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낀 상태에서 얘가 일단 영어로 하길래 저는 무조건 영어로 하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한국어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야 한국어로 해봐.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이거 바둑판에 이렇게 수가 더 있는데 이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얘가 아 그러면 수를 추가적으로 두시면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라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100도를 여기다 이렇게 뒀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어디나 놓으라고는 안 네, 했어요? 그건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이미 둬져 있던 상황에서 야 이거 나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수를 두시면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어 라고 한 다음에 이걸 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를 뒀죠. 그래서 얘가 오디오로 아 그 수는 너무 좋은 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거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얘가 렌즈가 달려있지 않더라도 뭔가 얘기하다가 얘가 화면을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상황에서 내가 액션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도움을 주는 시나리오구나라고 하나를 느꼈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은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 예를 들면 뭐 비치보이스라고 하는 옛 그룹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걸 보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가 있길래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이 포스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얘가 그 비치보이스의 음악을 틀어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뮤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음악을 들어주면서 이 포스터는 그 공연을 했었던 포스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뭐 관련된 내용을 찾아줘 그럼 이제 키워드로 찾아주기도 하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뭐가 있었냐면 거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거의 막 시끌시끌해가지고 다른 얘기 안 들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있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보고 한국어로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외국 분이야? 그러니까 그 제가 보니까는 교포분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뭐고요? 막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라고 봤더니 이거를 실시간으로 영어 통역하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어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안경이 동시 통역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를 한국어를 영어로 하는 거. 그러니까 코리안 투 잉글리시가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별로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끼고 이러고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걸 듣는 이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워낙 많은 걸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짓수는 뭐 1000개, 뭐 100가지가 넘는 네, 100가지 뭐 그래서 구글 공식 블로그에 뭐 예를 들면 구글 I/O에서 소개한 100가지 막 이래가지고 100개가 그렇죠. 리스트업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또 가장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검색이 그 전통적인 검색이 AI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초기에도 이제 오픈 AI를 쓰니까 더 이상 구글 검색을 하지 않는다거나 약간 전통적인 검색이죠.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보시기에 이제 이번에 발표가 이제 검색 시대의 종말이냐. 보시기에 이제 일반적인 검색이 AI 검색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 선언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는 또 이게 어쨌든 그 현장에서 또 느끼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그 구글 I/O 행사 때 뒤에 보면 화면이 막 계속 막 화려하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찍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 슬라이드가 한 뭐 하나 띄워놓고 10분 얘기하고 그런 거면 어떻게든 다 찍겠는데 여기는 뭐 몇 초에 한 번씩 슬라이드가 탁탁탁 바뀌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찍다가 너무 임팩트 있었던 한 장이 아예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큰 화면에 검은색으로 딱 써서 Google Search is AI Search.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글 서치는 AI 서치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언적인 걸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AI 서치가 베이스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게 search가 아니라 ask다. 그렇죠. 묻는 네,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검색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는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예요. 유튜브도 에스크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던데. 네, 미국에서 맞아요. 먼저 서비스 내놓는다고 하고. 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에스크 유튜브라고 해서 정확히 에스크 제미나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그 기능이 우리도 탑재돼 있잖아요. 영상 밑에 봐서 뭐 이 영상 요약을 해주거나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다거나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접근 자체가 일단 제가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찾아보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이제 말씀하셨던 에스크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 안에서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얘가 유튜브 영상에 몇 분 몇 초에 가면 있어라는 걸 정확하게 찍어주는 구조인 거예요. 컨텐츠까지 추천해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링크를 줘서 그걸 누르면 몇 분 몇 초에 제가 궁금한 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제가 구글에 갑자기 이런 영상을 보다가 검색에다가 도항구라는 사람이 구글 I/O에 갔다는데 언제 갔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3분 57초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링크를 딱 누르면 거기서 영상이 바로 나오면서 도 기자님이 제가 2014년에 구글 I/O를 처음 갔는데 라는 장면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변화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야, 롱폼 중에 정보성 컨텐츠도 꽤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여러 표준 중에 저는 제일 강력하거나 와 이거는 진짜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UCP라는 거예요. UCP. 그래서 UCP가 Universal Commerce Protocol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충 MCP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MCP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 클로드를 만든 곳에서 제안한 표준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뭐 표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가 예를 들면 챗GPT가 계산을 할 때 예전에는 챗GPT한테 계산해라고 하면은 계산을 AI가 직접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도 날 때도 있고 얘가 뭐 연산 머신 아니었으니까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그러면 차라리 계산기 앱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그냥 AI가 계산기 앱 두드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붙이려고 그러면 붙일 때 표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USB의 그 커넥터처럼 연결해 줄 수 있게 만든 어떠한 그 프로토콜의 MCP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계산기 앱이 있는데 이 계산기 앱을 MCP라는 걸로 연결을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얘한테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AI에게 물어보면 이게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계산기 앱을 불러와서 계산 때린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AI는 여러 가지 연동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표준을 엔트로픽에서 얘기를 했고 그 표준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심지어 구글까지 야 우리도 같이 채택하자. 그렇죠. 이래가지고 지금 AI가 지금 이렇게 에이전트로 쭉쭉쭉 속도감 있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이번에 뭘 얘기한 거냐면 UCP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발표자가 어느 수준까지 얘기했냐면 이거는 거의
웹에 HTTP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야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www도 있지만 그 앞에 HTTP라고 하는 표준이 생긴 거잖아요. 프로토콜. 그런 것처럼 쇼핑에 이번에 생긴 게 유니버셜 커머스, 그죠? 유니버셜 커머스 프로토콜인데 이거는 AI가 이제 앞으로 지가 알아서 쇼핑몰을 좀 돌아다닐 거야. 지가 알아서 쇼핑몰 돌아다닐 때 어쨌든 저 쇼핑몰 갔을 때 문 구멍이 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준을 만들었어라고 했고요. 더 놀라운 건 표준을 만들면서 우리가 경쟁 관계 아닌 경쟁 관계인데 이렇게 둘이 손을 잡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라면서 농담을 따면서 한 얘기가 아마존인가요? 아마존이 들어온 거죠. 아마존하고 쇼피파이 이런 데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구글이 하고 있는 이 UCP라는 생태계에 아마존이 딱 들어와 버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또 우리가 또 한때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컴퓨터 조립을 할 때 또 제일 어렵거나 이제 선수들이 잘하는 게 이 메인보드랑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칩을 껴야 되느냐, 그렇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립을 하고 싶어서 조립 부품을 막 고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품을 고르는데 부품끼리 쉽게 말하면 궁합이 안 맞아. 근데 그런 예를 게 들면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네네. 메인보드는 제가 그냥 제일 싼 거 위주로 찾아가지고 했는데 메인보드는 AMD 칩을 꼽아야 되는 건데 그냥 모르고 제가 CPU를 예를 들면 인텔 걸 넣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그냥 장바구니에 넣고 오면은 이거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조립 맡기셔야죠 막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을 때마다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갑자기 근데 도 기자님 지금 다 넣는 거는 이제 AMD용을 넣는데 지금 CPU를 인텔 걸 넣으시면 안 돼요. AMD 걸로 넣으셔야 돼요. 얘가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안에서 실제로 그런 프로토콜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타이밍에 사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재고가 없는 거를 지가 알아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UCP가 갖는 의미죠. 그리고 이번에 또 UCP와 함께 또 나왔었던 안전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AI한테 그럼 이제 막 시킬 건데 네네. 얘가 또 이상한 대로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보완해주는 이러한 그 방법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하나에 보면 정신없어 뭐 이렇게 많아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연결선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구글이 이 AI 서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말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토큰 값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검색 쿼리를 친다고 해서 뭐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검색을 친다고 해서 근데 얘는 칠 때마다 계속 토큰을 써야 되니까 그럼 쓴 만큼 뭔가를 또 구글 입장에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 역시도 또 새로운 시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도 좀 같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요즘에 덜 들어가지게 됐잖아요. 네네네. 이제 챗GPT 나오거나 그 안에서 해결하듯이.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럼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구글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오래 들어오게 할까?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안에서 더 놀게 하지 않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거기에서 또 있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나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하는 분들이 아마 저걸 보면서 네이버도 자기 방향성이 맞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구글도 이러한 이제 그 토큰의 사용이 많아지고 비용이 많아졌을 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갈까라고 할 때 결국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출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이버가 최근에 보면은 클로버엑스라고 하는 어떤 대중 서비스를 좀 접었죠. 종료를 하고 거기에 있는 걸 다 지금 다 이제 쇼핑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쇼핑에 대한 관심이나 그쪽에다가 되게 몰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볼 때 결국 이 또 커머스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시장을 AI와 함께해서 또 어떤 식으로 발현을 시킬 것이냐.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지갑을 얼마나 더 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들에 또 이제 관심이 많았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글래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구글 글래스가 잘 나왔다가 결국에 실패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또 XR 세션을 좀 들을 수가 있어서 실제 그 글래스 쪽 총괄하시는 분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자기네들 느꼈던 게 이번에 키노트 발표에서 나왔던 게 결국에는 예뻐야지 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속칭 간지나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안경이라고 하는 건 계속 하루 종일 패션 쓰는 거기 아이템? 때문에 일상이.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쓸 때 편한 것도 있고 예쁘고 상황이 좋아야지 일단 쓰더라. 그러니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관점으로 저는 되게 새로웠던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엔지니어 조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술 우선이었는데 결국에는 디바이스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쓰기 좋은 디자인이 중심이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그 렌즈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죠. 화면이 나오고 또 손 동작까지 하는 이러한 XR 기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글은 아직은 그건 안 나오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늦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지금 메타에선 이미 레이벤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벌써 2년 됐죠? 그렇죠. 네, 2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막 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타 글래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런칭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구글이 나오는 지금 이제 가을에 나오는 모습은 한 2년 전에 메타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XR 개발하는 좀 세션이나 내용이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발자분들한테 XR용 별도의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포팅 컨버팅은 알아서 자기가 하겠다.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 되게 맥락이 중요한 게 메타는 아시겠지만 계속 이 VR이나 AR 쪽, XR 쪽 하면서도 계속 그들의 원하는 맥락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탈 앱스토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별도의 디바이스가 나오면 이 디바이스가 완성이 될수록 결국 스마트폰 없이 이것만으로 돌아가는 혹은 완전히 별도의 마켓플레이스를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구글과 애플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 그렇죠. 나만의 생태계 앱을 네. 원했죠. 그쪽.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수수료도 그렇고 이제 어떠한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려는 컨셉에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앱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계속 자체적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쪽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구글은 우리는 기존의 생태계에 에딩을 해서 확장하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께 TV에서도 되고 뭐도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앱이 자연스럽게 이 안경에서도 되는 확장성이지 이게 별도의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야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던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구글의 생태계 전략에 온라인이 좀 그래도 고민을 하면서 좀 맞춰져 가고 있구나라는 전 그런 그림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실제로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제미나이가 앞에 숫자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 숫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 그러니까 지금 제미나이가 3.5 플래시? 3.5 플래시가 나왔잖아요. 네. 기존에 3.1이었고 3.1 프로랑 3.1 플래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4.0? 4가 나오지 않을까? 완전히 뒤바뀐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3.5가 나왔고 조금 더 아쉽게도 3.5 플래시가 나오고 3.5 프로는 좀 이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성능은 너무 좋았죠. 3.5 플래시가 이미 3.1 프로,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최고 버전보다도 버전보다? 더 성능이 좋아졌고 그거에 비해선 싸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3.1 플래시보다는 좀 비싸졌죠. 3.1, 3.5 플래시가. 근데 이제 같은 성능으로 봤을 때 3.1 프로보다는 성능이 좋으면서 3.1 프로보다는 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카테고리 포지션을 잡은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야 그래도 완전히 와우 할 정도의 4.0이 안 나왔네 아쉽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온라인의 전략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속도감 있게 누구나 그냥 앱을 이 모델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델을 갖고 안티그래비티에도 쓸 수 있고 이 모델이 검색에도 들어가고 이 모델이 유튜브에도 들어가고 이 모델이 영상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구글의 전반적인 전략에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그들이 볼 때
가격도 이 정도면 뭐 괜찮고 속도도 이 정도면 괜찮고 성능도 이 정도로 괜찮은 범용 플래시 모델을 이번에 되게 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이제 또 재밌었던 게 옴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일단은 그 옴니 전에 프로젝트 지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부스에 프로젝트 지니를 경험할 수 있는 부스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 부스를 또 되게 재밌게 꾸민 게 뭐냐면 이제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크리스탈로 지구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크리스탈 지구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또 현장이죠. 뭐 축구장이면 축구장 이런 식으로 실제 그 구에 이런 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주 뭐 이런 거 있고 하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파비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고양이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두 개의 크리스탈을 고르고 실제 이제 그 오라키처럼 생긴 그 스테이션 앞에 가서 요걸 두 개를 딱 놓으면 이게 이제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축구장에서 카파비라가 뛰노는 장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월드 모델로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를 조이스틱 같은 걸로 컨트롤 해가지고 축구를 하는 장면을 축구공을 움직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꽤 재밌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다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미리 시나리오를 해보는 게 아니라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커스텀 지구를 항상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하고 내용을 프롬프트로 그냥 칠 수 있는 거. 그거를 고르면 이제 거기에서 상황과 이제 환경하고 프롬프트를 고르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신 분이 진짜 웃긴 걸 넣었는데 강남역에서 해치가 돌아다니는 걸 게임으로 만들어달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역 해치를 썼는데 그죠. 해치는 맨날 이렇게 경복궁하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과연 이 월드 모델이 알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강남역은 되게 그럴듯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해치가 얘가 해치라고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말씀하신 그 광화문 쪽에 있는 그 돌상이 나온 거예요. 돌상이. 그래서 돌상이 그냥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걔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막 이거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 레이싱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시연으로 보여줄 정도로 이제 꽤 월드 모델이 그래도 조금씩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봤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수준의 데모가 막 매끈 와 놀랍다 이 정도까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니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세 개가 나오고 그 세 개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캐릭터들을 컨트롤하면서 움직여지는데 이 세 개가 계속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마 그걸 테스트해보려고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그냥 거기서 커스텀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맞춤으로 돼 있는 거 안 넣고 그래도 꽤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어떠한 그 지금 프로젝트 지니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 프로덕트에 어떻게 풀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푼 게 지금 말씀하신 옴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옴니는 이미 제미나이에 바로 탑재가 됐죠. 그래서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이 모델을 어디에서 먼저 쓰게 했을까라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했던 게 제미나이 안에 옴니라고 하는 영상 모델이 들어가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들이 더 강하게 발표한 건 이게 조만간 유튜브 쇼츠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에서 그냥 바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면 너만의 어떠한 특이한 영상들이 임팩트 있게 유튜브 쇼츠에 오리지널 컨텐츠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서비스를 연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AI로 만드는 컨텐츠 너무 많이 하면 구글이 요즘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비즈니스에서 이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나왔다는 게 이번에 또 같이 나왔던 게 신사이디의 증강 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이디라는 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AI로 뭔가를 만들면 그 안에다가 일종의 뭐 워터마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기술이 단순히 그냥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제 트래킹을 하는 기술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AI로 이미지 만들고 그거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나노 바나나를 써서 이런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 이미지를 VO3에 넣어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라는 게 트래킹이 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컨텐츠들에 필터가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처음에 유튜브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그 저작권에 대한 얘네들이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돼 있고 IT 값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껏 아무 영상을 올려도 그것 때문에 막 수익화 창출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AI가 계속 좋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있는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거나 혹은 이제 음원이 있는 걸 올렸을 때 음원의 실제 주인한테 수익이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쇼츠가 이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도 갖고 그러다가 저작권 문제도 있었고 또 말씀하셨던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막 차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온 기술들이 유튜브에 이제 적용이 되면 유튜브 쇼츠들을 AI가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AI 저품질 영상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AI를 조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컨텐츠의 요소들이 나오니까 물론 거기서 뭐 프롬프트까지 쓴 것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 얘네들이 어떤 툴을 써서 나오는 게 되니까 그럼 이걸 이제 시나리오를 합쳐보면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제미나이에서 그냥 만드는 영상 재밌게 만드는 거 넘어서서 너가 정말 아이디어가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사람이라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미나이 이제 그 안티그래비티 갖고 너가 게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처럼 영상도 너가 원하는 키워드 아이디어를 마음껏 넣어가지고 너만의 새로운 걸 만들고 쇼츠에 올려. 그럼 그걸 우리가 바이럴도 시켜주고 새로운 콘텐츠로 갈게라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럼 그 말은 결국에는 쇼츠에서 기존에 없었던 정말로 AI를 갖고 상상력을 발현해서 내 얼굴을 넣고 만드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 롱텀은 롱텀대로 제가 이제 정보성 컨텐츠를 올렸을 때 유튜브가 알아서 그 위치를 찾아주는 이러한 결들로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장치들까지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맥락들을 보니까 이게 온라인이 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툴들이 아직 뭐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구글의 이제 그 기사나 내용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소라는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소라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얼굴을 갖고 패러디하는 영상들 만들 수 있었잖아요. 엄청 테스트 하셨잖아요. 맞아요. 오픈AI에서 소라라고 네. 영상 관련된 거 내놓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그죠. 일단은 무조건 먼저 해보는 거는 많이 하니까. 근데 이번에 그 옴니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제 얼굴을 갖고는 움직일 수 있게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옴니가 갖는 이제 최대 장점은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만든 영상을 수정할 때도 이제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은 그게 또 이 의미와 내용을 알아서 물리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놀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그러면 옴니 자체가 만들어낸 영상의 퀄리티가 전 세계 최고냐? 이렇게는 솔직히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시댄스라든지 그렇죠. 원체 좋은 모델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서비스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 관점에서의 어떤 옵트인 되거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그렸냐라고 볼 때는 확실히 이번에 여러 가지의 방향에서 좀 이제 전략적인 좀 방향성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일반인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영역도 일반인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넣어보면 영상이 나오고 그걸로 수익도 만들어주는 우리가 루트를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어떠한 선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금 AI 인프라에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기에도 지금 이제 인프라 전쟁인 것도 그 안에서 좀 느껴요.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인프라에 막 그렇죠. 수백 조씩 지금 쏟아붓고 있는 네, 게 실제로 이제 인프라에 쏟아붓는 것도 그렇고 구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른바 풀스택 기업이 구글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은 발표의 맥락에서 되게 많이 보였어요. 되게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토큰 양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최적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도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구글이 원래는 제일 울트라, 그러니까 제미나이 울트라가 좀 비쌌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다른 데가 $200 정도인데 얘가 $250였는데 이걸 이번에 가격을 이제 똑같이 $200 맞추고 중간 요금제인 $100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은근 구글이
되게 많은 쿠폰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로 그렇죠.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나머지 회사들은 이미 그걸 다 끊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제가 이번에도 또 다른 앱 그 관련된 내용을 들 때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만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AI 관련 앱 회사들이 번호 인증을 되게 많이 요즘에 넣는데요. 왜 넣냐면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 2개 못 발급하게 하려고. 아, 토큰을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토큰을 많이 소비하니까 한 사람당 아이디 하나만 정확하게 줘야 돼. 그러려면 번호 인증해가지고 이 사람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라는 그런 요소들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모든 기업들은 토큰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가성비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구글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그 토큰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리소스에 대한 부족함을. 그런데 제미나이는 여전히 그렇게 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네들의 풀스택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좀 그림의 맥락을 많이 보여줬었던 게 있고요. 심지어 이번에 그래서 개발자 행사를 또 이제 봤더니 이제 개발자 디벨로퍼 키노트 세션에서 나왔던 건데 해커톤을 되게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커톤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 안티그래비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100짜리를 또 한 달씩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서 야 진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회사는 이게 어쨌든 토큰을 쓰는구나. 구글은 실제는 이게 커머스라든가 검색, 네. 실제 수익 이쪽에서 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잘 버니까 새로운 신사업 할 때 엄청 적자를 내도 버티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그게 이제 구글의 힘이죠. 그러니까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워낙 돈을 많이 버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괜찮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의 웨이모도 지금 엄청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 회사에서는 벌써 접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번 돈을 갖다가 계속 투자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인공지능도 그 싸움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야, 니네는 아직 돈 못 벌지? 우리는 벌면서 쏟아볼 수 있어. 그리고 반도체도 해.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따라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도 구글 캠퍼스 가가지고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구글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70대 30이었나 80대 20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 전체의 70% 정도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30% 20%는 이른바 10x 그러니까는 최소한 10배 이상 가거나 아니면 문샷 완전히 달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샷의 관점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밸런스를 갖고 잘 움직이고 있는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이제 미래와 현재를 같이 어우르는 그림들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 얘기하셔서 그런데 실은 거기서 또 재밌는 게 나왔던 게 웨이모 벤형을 이제 거기다 놨더라고요. 실제 이제 자가용 형태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버전. 그러니까 정말 사람 여러 명 태우는 우리 팀은 스타리아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구조의 벤형도 이제 조만간 운행을 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네? 막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로 사람이 앞에 안 타 있게 익숙하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그게 지금은 1, 2인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규모의 인원을 태울 수 있는 구조들까지도 가는 이런 그림들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재밌었고 또 예를 들면은 택배, 드론 택배 뭐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로 볼 수 있었고 좀 재밌는 결들이 많이 있었던 행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뭐 이번 행사에서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좀 보면서 와 이게 어쨌든 뭔가 와우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때문에 와 놀랍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는 많이 없었고 원래 그 하나 꼽아보라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던 거는 체험으로 제일 재밌었던 건 아까 글래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 이러면은 괜찮겠네 그리고 이게 가을부터 나오면은 나쁘지 않겠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렌즈까지 이제 화면에 있는 거는 아직 출시일은 미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쉬웠긴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커머스에서의 UCP라는 게 되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놀라움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아마도 이제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인가, 이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창구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획자분하고 개발자분하고 저랑 이제 셋이서 어떤 이제 게임 만드는 부스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 만드는 부스에 가가지고 안티그래비티한테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기획자분이 처음에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갖고 뭐 고양이와 함께 뭐 움직이는 뭐 이런 뭐 점프하는 게임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썼어요. 돌리는데 처음에 개발자분이 그래도 이거 참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빠르게 꽤 그럴싸하게 잘 나온 거예요. 당황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럼 처음에 이제 놀라신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기획자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키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그거 뭔지 아시죠? 이제 개발자분이 이거 이러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랬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어떤 게? 게임을 하는데 점프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점프 버튼을 누르면 점프가 여기까지 되는데 이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이게 넘어가야지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점프가 계속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개발자분이 이제 좀 안도를 하시는 거죠.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다가 이제 그럼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2단 점프를 되는 기능을 넣어줘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 모듈들 가지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는데 이제 기획자분은 이제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개발자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포팅을 하거나 개인이 하는 것 중에 분명히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개발은 이제 누구나 할 수도 있지만 개발자가 되는 건 좀 다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기업들에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기획자들이 이제 AI 시키면 되잖아. 너네 왜 못해? 라고 하는 거랑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요.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품화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완성된 걸 내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AI 이거 일단은 만든 걸 뚝딱뚝딱 하면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직의 문화의 관점에서 AI가 적용되는 것들이 더욱더 올해 되게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글 I/O에서 일단은 개발자 개인이거나 스타트업이거나 뭔가 창업을 한 사람들 한 명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어떤 신세계를 많이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요. 게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냥 해보세요. 시도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꿈꾸고 프롬프트 쓰시고 만드세요. 인데 그런 게 큰 조직 안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토큰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토큰 때문에 막 죽겠다. 아니면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야 너네 안 되니까 AI 개발 토큰 쓰지 마. 그게 사람보다 더 비싸.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구글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그림들을 실제 조직 내에 녹이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본격적인 아젠다들이 되게 빨리 올 것 같고요. AX에 대한 관심이나 실제 적용하는 디테일한 사례들, 예를 들면 토큰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고,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에게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토큰을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는 관리를 할 것이고, 이른바 옵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데브옵스처럼 이미 토큰에 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옵스 시스템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정말로 뭐 내후년, 내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슈로 많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 이번에 해석했던 거는 와우 포인트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에서 쓸 수 있게 하는 AI를 정렬시키는 데에 상당히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번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현장감 있는 생생한 전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더존TV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